그래서 오늘은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들이 가맹점주들한테 어떻게 수익을 가져가는지, 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다 벌고 실제로 운영하는 가맹점주들한테 버는 돈은 아무것도 없다, 그런 것들이 응당 다 일리가 있어요. 왜 그러는지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앞에 영상에서 부대찌개 본사와 상담하는 영상을 담았었습니다. 거기 영상을 제가 좀 보다 보니까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이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아서 따로 시간을 좀 잡아왔어요. 우리가 처음에 창업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다음에 상담하고 본사랑 계약을 하고 가맹비, 교육비 이 금액만으로도 제법 돼요.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요소마다 본사에서 가져가는 마진이 어느 정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. 그거는 이제 논의로 하고, 가맹점으로부터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본사 물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프랜차이즈 가맹점당 본사에서 가져간 마진이 치킨 기준으로 가맹점당 연 3천만 원. 이게 매출이 아니고 마진이래요. 마진이라는 거는 이익이란 얘기예요. 부촌치킨 기준으로 가맹점 수가 22년 기준 1300개예요 3천만 원 곱하기 1300개를 해봅시다. 대략 400억 정도 되겠네요. 그죠? 본사 마진입니다. 실제로 교촌의 22년도 영업이익률을 보면 400억이 좀 안 돼요. 한 270억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치킨이 가장 높긴 한데, 한식 같은 경우에도 가맹점당 평균 마진이에요. 한식이 1700만 원 연간 뛰어가는 게, 왜 가맹점주들은 돈을 못 버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돈을 벌 수 있냐. 예를 들어서 제가 부대찌개를 팔고 있는데 BP 이제 손익분기점이란 뜻이에요. 손익분기점이 월 2,500만 원이라고 칠게요. 그러면 임대료랑 관리비가 한 400, 그리고 인건비가 2명 해서 600. 부대찌개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가 35%에서 40% 그냥 잡아볼게요. 그러면 1,000만 원, 그리고 각종 공과금, 4대 보험, 관리비 등등, 여기서 임대료는 월세랑 뭐 전기세, 가스, 뭐 음식물 처리 비용 등등이 들어가요. 실제로 월 2,500만 원 정도 팔면 하루 휴무하는 기준으로 해서 하루 매출 100만 원 정도 됩니다. 근데 2,500만 원이었는데 나가는 그 재료비가 거의 다 빠지고 플러스 세금 거의 이 정도, 요 월세 300, 직원 인건비 2명, 뭐 4대 보험, 세금까지, 부가세까지 다 제하면 실제로 가져가는 돈이 한 100만 원,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제가 아까 본사에서 공급하는 게 1,0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. 2,500만 원에 40%를 잡았으니까. 근데 실제로 프랜차이즈마다 다르긴 한데, 재료 공급하는 비율이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시면 보통 다 이제 30%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. 근데 얘네가 얘기하는 거는 본사에서 공급하는 것만. 근데 이게 저희가 신선 야채, 양파, 양배추, 대파 이런 것들은 다 사입으로 하셔야 돼요. 따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. 본사에서 넣어주질 않아요. 이런 것들도 합해야 되고, 특히 배달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달비나 플랫폼 수수료 이런 것도 다 재료비를 넣으셔야 돼요. 우리 프랜차이즈는 2년 계약이잖아요. 2,500만 원의 매출인 상태로 2년을 갔다고 쳐요. 그럼 저는 얼마 돈을 벌었어요? 거의 돈을 못 벌었어요. 근데 우리가 매월 여기에서 40%는 1,000만 원은 본사로 들어가잖아요. 근데 이 1,000만 원에서 본사에서 남는 마진이 최소 20%는 될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거는 알려주진 않아요. 마진이 얼마인지 어림잡아 예측을 하는 거예요. 제 생각에는 20에서 30%의 마진은 가져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저는 점주로서 2,500만 원 팔면 2년 내내 남는 게 없는데, 제가 2년만 유지해도 2,000만 원 매출에 대한 이 수익은 본사는 계속 남는단 말이에요. 그러면 돈을 못 버는 매장이 70%면 이 70%도 어쨌든 계속 매출이 발생을 할 거니까 가맹점주들이 장사가 안 돼도 계속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. 이거 이해하셨죠? 이게 이제 물류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죠. 그렇지. 정보공개서에 이미 강제라고 써 있어요. 강제해야 되는 본사의 물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핵심 재료에 대해서는 비법을 알려주지 않잖아요. 자, 두 번째, 가맹점주들께서 본사에 내야 되는 돈이, 물류비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간접 비용이고 직접적으로 내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. 바로 로열티. 많이 들어봤지? 본사에서 물류도 공급을 해주고 또 브랜드를 써주고 이런 거에 대한 브랜드 로열티를 지급을 하는 건데, 이 로열티도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 정액제, 두 번째 정률제. 이게 무슨 말이냐? 제가 하고 있는 부대찌개 같은 경우에는 정액이에요. 월 고정적 로열티입니다. 그러면 정률제는 뭐냐? 매출 대비 로열티입니다. 월 매출의 5%까지도 제가 얘기를 들었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 많이 벌면 많이 내라 이런 구조예요. 그래서 월 매출이 예를 들어 1억이다. 그러면 3% 하면 월 300만 원을 로열티로 내야 됩니다. 이거는 본사에서 왜냐면 뭘 집어넣고 마진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점주의 돈 순이익을 가져가는 거니까 정률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무조건 정액제가 좋겠어요. 근데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. 예를 들어서 객단가가 낮은 월 매출이 극단적으로 500만 원이다. 그럼 여기서 월 로열티
로열티가 30만 원이야. 그러면 이거는 거의 뭐 7에서 8%잖아. 사실 정액제가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지. 프랜차이즈 본사가 금액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끝났는데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. 바로 이제 광고 집행 관련돼서 3번. 요거는 관련 법이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브랜드에서 광고를 진행을 했다. 대부분 프랜차이즈는 본사에서 50%, 나머지 50%는 가맹점들이 n분의 1을 합니다. 어찌됐든 광고 집행을 하는 건 좋아요. 마케팅을 해주는 거니까 하는 건 좋은데 점주를 위한 건지 아니면 본부를 위한 건지 이건 좀 따져보셔야 돼요.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그 메가커피에서 손흥민을 모델로 세웠어요. 근데 실제로 이제 가맹점들의 매출이 그렇게 늘진 않았어요. 가맹점의 가맹 개설은 폭증을 했습니다. 그 기간에.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위한 광고예요? 본부죠. 당연히 그 메가커피의 본사는 점주를 위한 광고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이게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그 광고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. 근데 그 손흥민 광고로 인해서 매장 수가 늘어났어요. 누굴 위한 광고였는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. 실제로 이제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는 본부가 OP 마진이 영업이익률이 30에서 40%예요. 그러면 이런 와중에 그 메가의 2,800개 매장이 제일 못 버는데도 월 1,000씩 벌어가는데 본사가 이 정도 가져가는 거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. 근데 실상은 안 그럴 거란 말이에요. 이 2,800개 중에 잘 되는 20-30%를 제외하고는 이거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는 점주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가맹점이 많다고 해서 뭐 광고가 효율적인 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. 제가 갑자기 메가커피 예를 들긴 했는데 일단 이런 거죠. 점주를 위한 광고냐 본사를 위한 광고냐. 그러니까 본사는 가맹점이 어느 정도 있으면 손해보는 구조가 되지가 않아요. 왜냐면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점주들의 몫인 거고, 물론 가맹점주가 장사가 잘 돼야 매출도 더 많이 가져가고 이익도 더 많게 됩니다.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본사는 계속 점주들이 운영하는 매장이 매출도 올라가고 순이익도 올라갈 수 있게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브랜드를 고르셔야 돼요.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그럼 이런 상황인데 프랜차이즈 하지 말라는 거냐? 그게 아니고 하시기 전에 이런 제반 비용들을 모두 예상하시고요. 따져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맞추셔야 돼요.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손익분기점을 2,500만 원을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러면 2,500만 원인데 요거를 5,000만 원을 월 매출로 가져갈 수 있게 하면 다 죽어도 그러니까 밥집하면서 월 매출 5,000이면 1,000 이상씩은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. 프랜차이즈는 어쨌든 물류 시스템도 그리고 조리하는 조리 방법도 진짜 간편하게 만들어 놓긴 했어요. 그거를 잘 이용을 해서 저희는 매출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해내야 되는데 그런 브랜드를 고르는 게 진짜 중요하죠.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항상 그 브랜드가 제가 왜 3년 이상 되는 업력을 보시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한 번 계약하면은 임대차 계약이 2년이기 때문에 그 사이클이 2년이면 돌잖아요. 5년 안에 폐업률이 80%라고 하는 게 이 4년차 때 많이 해지를 하세요. 2년으로 두 사이클은 돌려보고 그래도 가맹점이 유지가 되는 가맹점이 많다. 폐점이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고르셔야 돼요. 어느 정도 이제 본사와 점주들의 마진이 좀 균형적으로 가고 있다. 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익 구조를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. 첫 번째, 가맹점의 손익분기점과는 상관없이 본부, 가맹본부는 물류를 집행함으로써 계속 똑같은 이익률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구조다. 그러니까 점주는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면 당연히 적자거나 돈을 못 버는 구조인데 본사는 어쨌든 계속 물류를 집행하기 때문에 돈을 계속 벌어가는 구조. 두 번째, 로열티가 있는데 정액제랑 정률제가 있다. 저는 이제 정액제를 추천드리긴 하는데 30만 원이 합리적이긴 합니다.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처음에 로열티 협상도 잘 하시고 로열티가 중간에 오르거나 그런 건 아닌지 또 바뀌거나 그럴 계획은 없는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세 번째, 프랜차이즈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가 정말 내 가게에 도움이 되는 건지 본사랑 꼭 확인을 해보시고 좀 가맹점 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광고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요. 궁금하신 점이나 좀 콘텐츠로 다뤄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한번 그거 실행에 옮겨보고 또는 이제 배워서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자본주의 몬스터TV 자몬이었습니다.